혹시 마케팅 학교 라이브에 참가하시나요? 광고에 대해 궁금한 사항들 라이브 채팅창에서 편하게 보내주시면 바로 답변해드리는 것 알고 계신가요? 심지어 실시간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는 사실? 평일 오전 10시와 오후 5시 마케팅 학교 라이브 함께해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AMPM 퍼포먼스 팀의 최장원. 김한세 마케터입니다. 오늘은 시즌성 아이템 어떻게 광고해야 하나 뭐 그 주제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오늘 입추인 거 알고 계신가요? 오늘 입추죠. 마케터는 모르면 안 되죠. 마케터는 언제나 시즌성 이슈 대비를 해야 되니까요. 마케터의 눈으로 봤을 때 가을은 어떤 계절이라고 생각하세요? 마케터의 눈으로 봤을 때 가을엔 돈을 벌 수 있는 기회 아닐까요? 가을에 시즌이 정말 크게 영향을 끼치는 업종들이 대표적으로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오늘 세 가지 정도만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어떤 업종이 있죠? 제가 개인적으로 처음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패션 업종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패션 업종을 이제 한번 소개를 해드리자면 우선 이제 여름 그 업종 네. 오늘 설명할 오늘? 게 네네. 패션 업종이랑 제철 음식이랑 시즌 타는 창업 업종들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맞습니다. 그럼 한세 마케터님 아까 혹시 패션 업종 한번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제가 좀 빨리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좀 급했어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선 이제 패션 업종을 예로 좀 들어보자면 그 여름 주력 상품들은 높은 할인율의 배너 광고, 카톡 알림, 그 CRM 있잖아요. 그거 등으로 이제 남은 재고를 판매하는 동시에 당연하게 또 이제 가장 알고 계시듯이 코트 같은 그런 계절 주력 상품에 초점을 물론 둬야 되고요. 그리고 광고 및 판매를 이런 것들을 진행하면서도 시즌성에 매우 높은 겨울을 또 대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벤트나 상품에 관해서도 조금씩 광고를 해야 하는 이것저것 좀 종합적으로 광고를 해야 하는 계절입니다. 무지 복잡하죠. 네, 맞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제 SS 시즌은 이제 거의 지난 것 같아서 네. 뭐 시즌 오프나 뭐 간절기 광고를 이제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혹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간절기 광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는 패션 업종을 관리하면서 시즌성이 이제 높은 여름 막 뭐 예를 들어서 어디 놀러 갈 때 뭐 수영복 이런 것도 사야 되고 그럼 뭐 아니면 신발 같은 경우에는 아쿠아 슈즈, 샌들 이런 걸 많이 사잖아요. 그런 여름이나 아니면 이제 뭐 이제 겨울에 패딩이나 이런 걸 많이 구매하는 이런 겨울보다는 이제 봄, 가을이 더 할 일이 많았던 것 같아요. 사실 관리하면서. 그다음에 또 이제 관절기에는 날씨 변화가 잦고 소비자들이 옷차림을 또 고민하게 되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특성을 좀 고려해가지고 광고 전략을 세워야 하는데요. 이때는 날씨가 쨍쨍하기도 하고 축축하게 비가 내리기도 하고 그리고 날이 가면 갈수록 쌀쌀한 날씨까지 이제 공존하게 되는데 그럴수록 해당 키워드에 대한 쿼리량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여름 이런 상품이나 아니면 겨울 상품이나 이렇게 쿼리량이 쏠리는 게 아니라 다 같이 올라와서 이제 상향 평준화를 좀 이루게 돼요. 그래서 이제 자사의 한 가지 제품만 강조하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상품들을 같이 광고하고 해당 상품들의 이제 실용성에 대해서 소구점을 잡아서 배너 광고를 집행한다면 효과를 더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지금은 저희가 검색 광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로 했었는데 그 메타 광고에 있어서 제가 이제 하나 했던 거에 예를 들어 이제 좋았던 점을 예로 들어보자면 그 메타 광고 그 페이스북 광고 쪽에 진행을 할 때 뭐 그 예를 들어서 그 이렇게 여러 가지 상품이 이제 같이 진열되는 광고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위에다 멘트에다가 뭐 내가 오늘 오늘 이제 오늘 하루 동안 내가 입었던 옷들 하면서 아침에는 뭐 좀 추웠을 수도 있으니까 가디건 그리고 여름에는 또 이제 많이 더우니까 반팔 그리고 저녁엔 또 어떻게 옷을 입는다 약간 이렇게 카탈로그형으로 이렇게 쭉 쭈루룩 이렇게 광고를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카탈로그형으로 네. 뭐 시간대별로 나눠서 소구점을 잡는 네네 그런 경우도 있고 사실 간절기가 그렇게 여러 가지 기능성도 있어야 되고 그런 옷들이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기능성으로도 카탈로그 한번 써볼 수 있겠네요. 네. 기능성으로 소구점 잡기. 뭐 기능성 소구점 잡기면은 뭐 뭐 있을까요? 뭐 워터프루프 이런 그런 건가요? 것도 있고 뭐 통풍이 잘 된다든지 통풍. 근데 막 가디건이 막 그렇게 덥지 않은 가디건 이거 약간 그게 될 수도 있고요. 기능성 소구점 잡는 거는 사실 여러 가지가 또 있다 보니까 그걸 통풍이 잘 되는 가디건이라고 하네. 덥지 않은 가디건. 약간 그런
이렇게 소구점 잘 잡아서 메타 광고를 해도 효과가 좋다. 맞습니다. 패션 네. 쪽은 네이버 광고는 어떻게 해야 되죠? 네이버도 이제 키워드를 잘 잡아야 될 것 같은데 메타 광고 단일로만 진행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네. 저는 그래도 패션을 진행한다고 해도 네. 네이버 검색 광고도 같이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검색 광고에서 특히나 뭐 시즌성 키워드 정도만 잡아서 네. 진행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쇼핑 검색 말고 네. 그냥 파워링크 네. 쪽에서 파워링크 상단으로만 노출시켜가지고 잡는 거는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번에 쇼핑 정보라는 확장 소재가 나왔잖아요. 그게 맞아요. 사실 그 쇼핑 검색 광고에 광고하시는 분들 파워링크에서도 왜냐면 제가 이걸 했을 때도 파워링크에서는 사실 클릭률이 나와도 전환율이 안 나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뭐 브랜드를 알리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판매를 위해서는 파워링크 쪽에 광고만 하는 거는 파워링크에 이제 광고를 비싸게 띄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최근에 이제 판매하는 상품들을 쭈루룩 이미지랑 가격이랑 같이 나오는 쇼핑 정보라는 확장 소재가 나와가지고 만약에 패션 쪽으로 이제 파워링크 광고를 집행하시면 추가적인 비용이 드는 게 아니니까 그런 쇼핑 정보 확장 소재는 꼭 등록해 놓는 걸 추천드립니다. 패션 업종 광고를 하더라도 메타 광고만 하지 말고 네. 이제 키워드를 조금 잡아줘라. 그래서 네. 파워링크로 노출시키고 확장 소재는 카탈로그를 추천한다. 네, 맞습니다. 말씀이시네요. 이제 패션 당연히 시즌, 네. 시즌적인 업종으로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알기로 그 장원 마케터님께서는 음식 관련해서 광고를 좀 많이 진행을 해보셨잖아요. 다른 것도 하지만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패션 쪽으로 좀 말씀드렸으니까 특징이나 뭐 음식 관련해서 시즌성 키워드 특징이나 광고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조금 알려주실 수 있으실지. 맞습니다. 음식 업종은 특히나 이제 계절을 많이 타는 키워드들이 많아요. 뭐 예를 들면은 지금 뭐 옥수수 철이잖아요. 그렇죠. 옥수수 많이 먹죠. 옥수수 많이 먹는데 그럼 옥수수 광고를 진행을 할 때 뭐 어떻게 했는지 설명드리면 될까요? 네네, 그게 가장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월마다 이제 제철 음식들이 있지만 그 키워드들은 확실히 트래픽이 많이 잡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그 트래픽을 저희가 이제 전환으로 바꾸는 그런 작업이 필요한데 그럼 옥수수 같은 광고를 할 때 어떻게 광고를 해야 되냐? 사실은 뭐 딱히 다른 거 없습니다. 그 키워드 옥수수면은 뭐 네. 찰옥수수, 뭐 초당옥수수, 네. 뭐 강원도 옥수수 등등 여러 가지 키워드를 저희가 생각을 해요. 그러고 쇼핑 검색으로 그 순위 안에서 노출을 시킵니다. 네. 그렇게 하면은 트래픽이 너무 많이 잡히는 나머지 그쵸. 광고비가 너무 많이 타요. 너무 많이 음식 업종 특징. 그쵸. 광고비가 너무 많이 탑니다. 대신에 또 장점이 있죠. 그럼 그쵸. 광고비 너무 많이 타는데 그럼 그게 전환으로 안 찍히네. 아니 전환이 너무 잘 잡혀요. 그쵸. 그래서 뭐 로아스 얼마쯤 나올 것 같으세요? 좋았어요. 한 500 정도? 500? 와 500이면 정말 높은 건데 500보다도 더 많이 잡혀요. 그래요? 850 뭐 이렇게 나올 때도 많고. 어... 그래서 이제 음식 업종 같은 경우에는 검색 광고로만 해도 네. 이제 시즌성이기만 하면은 뭐 200만 원 타이오는 건 일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검색 광고로만 예산 200 정도면은 수익 굉장히 잘 잡을 수 있다. 미친 로아스. 미친 로아스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혹시 그러면 추가적으로 네이버 검색 광고와 쇼핑 검색 광고만 하도 상관없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네이버 그 말씀드린 그 두 가지 외에도 사실 시즌성 키워드를 이제 광고할 때 또 좋은 매체가 있을까요? 그러면 음식 업종은 특히나 조금 매체를 좀 다양하게 쓸 수 있는 것 같아요. 음식 특성상 이제 만인이 다 관심이 있어하는 그렇죠. 분야이기 때문에 남녀 불문하고 네. 그리고 연령대도 별로 상관이 없는 그렇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음식 업종이 GFA 배너 광고도 GFA. 효과가 좋고요. 그리고 메타 광고도 효과가 좋습니다. 둘 중에 하나만 더 중요하게 추천하신다면 어떤 걸까요? 저는 요거는 이제 저 업체가 자사모를 사용할 경우에는 메타 광고를 추천을 드리고요.
자산 오른 메타 광고고 이제 스마트 스토어를 운영하시는 경우에는 GFA를 추천을 드립니다. 제 GFA의 특징 자체가 연령대가 조금 높다는 그렇죠. 특징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 특징들 때문에 또 다른 업종 분들은 GFA를 많이 사용을 안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특히나 음식 업종 같은 경우에는 GFA와 스마트 스토어의 호환이 정말 좋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배너 광고 소재만 조금 잘 뽑은다면 네. 소구점만 잘 잡고 거의 후킹성 소재로 만들어야 되죠. 그렇게 된다면 사실은 CTR도 괜찮게 나오는 편이고 특히나 이런 시즌 광고는 트래픽을 돌려도 괜찮고 전환 캠페인 돌려도 괜찮거든요. 네. 그리고 또 이렇게 트래픽이 만약에 잘 잡힌다면은 저희 홈페이지에 모수가 많이 쌓일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카탈로그 광고도 이제 잘 돌아가기 때문에 네. GFA와 검색 광고 두 가지만 하더라도 네. 사실은 타겟과 리타겟이 동시에 가능하기 때문에 음. 좀 효과가 괜찮다고 할 수 있겠어요. 맞아요. 그럴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좀 예산에 따라서 매체 선정을 조금 다르게 할 것 같은데 우선은 일단 검색 광고는 당연히 기본이고요. 네. 이 검색 광고에서 순위에 3순위 안에만 들면은 네. 사실 로아스 진짜 대박이거든요. 그쵸. 제가 이거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고 이제 예산이 뭐 400, 500 정도 된다. 그러면 이제 저는 GFA랑 메타 같이 할 것 같거든요. 그렇게 진행할 것 같아요. 사실 매체 확장하면 그만큼 성과는 더 좋아지니까. 아 맞아요. 그렇죠. 검색 광고 내에서 뭐 키워드를 발굴해서 추가로 쓰는 방식도 괜찮고요. 네. 아니면 추가적으로 뭐 GFA 사용하고 메타도 다 시도해보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예산이 한정적이라면 그럼 이제 검색 광고랑 쇼핑 검색만 하는 게 더 낫다라는 말씀이실까요? 그렇죠. 이제 200 밑으로 하실 거면은 네. 사실은 시즌 키워드는 정말 CPC가 태워야죠. CPC가 높지는 않은데 네. 이게 클릭 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맞아요. 한정된 예산 내에서는 검색 광고가 제일 효과가 좋은 것 같습니다. 맞는 것 같습니다. 뭐 옥수수만 있는 게 아니라 네. 과일도 그렇고요. 그렇죠. 뭐 생선도 그렇고요. 맞습니다. 다양하게 정말 시즌은 정말 그 트래픽이 올라가거든요. 또 돌아오잖아요. 명절 계절도 돌아와가지고. 네, 맞아요. 명절로도 네. 제가 할 수 있죠. 명절이면 뭐 선물 세트라든지 그렇죠. 꿀이라든지 다양하게 제가 세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음식 광고 하시면은 이런 거 한번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시즌 하면은 사실은 얼마 전에 저희가 휴가철이었잖아요. 그렇죠. 휴가 다녀오셨나요? 못 다녔습니다. 저희 못 가죠. 저희 마케터는 이제 휴가도 없이 일을 하는데 이제 저희는 또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네. 마케터는 휴가철에 여행사 광고나 해볼까 이런 생각을 또 간접 여행이잖아요. 그럼요. 이제 고객들 업체가 여행이라도 하면은 기쁘기 때문에 좋은 사진 보고 좋은 동영상 보고. 그러면 이제 한세 마케터님이 여행사 광고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행사 같은 경우도 돈을 많이 써야 돼요. 사실 근데 이거는 꾸준히 많이 쓴다기보다 시즌에 맞춰서 돈을 많이 쓰는 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처럼 저희 이제 AMPM 마케터들은 시즌에 맞춰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고 움직이는 것 중 하나가 또 여행사입니다. 여름 시즌에 저희가 진행했던 마케팅 시즌성 그 여행사 업체에 대해서 하나씩 말씀을 좀 드리자면, 저는 이게 사실상 이제 여름 시즌, 휴가 시즌에 맞춰서 여행사도 부지런하게 움직이잖아요. 근데 이제 해외 여행지를 이제 정보를 탐색하실 때 주로 뭘 보고 정보를 얻으시나요? 해외여행. 네, 해외 여행 좀 알아볼 때. 당연히 검색 광고에서 검색하고 그쵸. 알아보겠죠.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광고도 있지만 추가적으로 저희가 지인의 후기나 그리고 블로그나 카페, SNS도 되게 많이 찾아보잖아요. 왜냐면 사실 여행 상품이 그렇게 싼 것도 아니고 비용도 있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이제 정말 최고의 경험을 선사를 받고 싶기 때문에 이제 이미 가봤던 사람들의 후기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이런 세부적인 시기에 따라서 트렌드도 되게 민감하게 변화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광고로는 이 시즌을 대비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제가 이제 이건 준비를 해왔는데 컨슈머 인사이트 자료가 있었어요. 컨슈머 인사이트 어떤 자료가 있었죠? 여행지를 탐색할 때 여행 전문 정보 사이트나 TV 방송,
뭐 이런 탐색량보다는 SNS 커뮤니티 채널에서의 탐색량이 2배가량 더 많았다라고 나왔는데 이건 물론 제 생각이지만 옛날에는 이제 가족 단위 여행이 많았다면 최근에 들어서는 이제 뭐 MZ 세대나 뭐 2030 이제 뭐 우정 여행, 커플 여행 많이 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찾아보다 보니까 이런 정보가 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에 담당했던 여행 업체는 사실 이제 뭐 광고비가 사실 여유가 있었기도 하고 그래서 2030 타겟이랑 이제 4050 타겟 여행 상품을 이제 나눠서 광고를 했는데 2030 타겟으로는 우정, 커플 여행 관련해서 그 사람들이 이제 많이 활동을 하는 메타 광고에다 걷다가 이제 또 이제 걷다가는 리뷰에다가 그 배너 광고에다가 그 뭐 전부 다 보일 수는 없잖아요. 글자 많은 거 다 넣을 수는 없으니까 좀 흐릿하게 처리를 하기도 하고 해서 높은 상품 평점 무조건 넣었었고 광고 리뷰도 이게 한두 가지 이렇게 아래다가 넣어서 광고를 했더니 되게 효율도 좋았어요. 그리고 가족 여행 목적으로 정보를 탐색하는 분들 4050 많이 활동하시는 곳이 어디죠? GFA잖아요. 그죠. 네이버 매체가 많이 맞습니다. 활동을 하죠. 그래서 이제 GFA에다가 이제 그 홈숍 GFA에다가 이제 광고를 할 때는 여행 상품 컨디션이랑 그리고 가격을 좀 강조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홈쇼핑에다가도 광고를 송출했었는데 그때는 성과가 아주 잘 나와서 저도 만족하고 광고주님도 만족하셨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홈쇼핑이랑 GFA요. 아 이제 이런 거 참 쉽지 않아요. 네. 이제 홈쇼핑 광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따로 해줄 수 있는 작업들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거 문의하시면은 제가 효과적으로 올려주실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뭐 매체 이런 거 좀 많이 다뤄보고 또 다양한 매체 하는 거 저희도 좋아하고 하니까 이런 거는 맡겨주시면 저희가 잘 관리해드릴 수 있습니다. 정리 다 되신 말씀해 주세요. 네, 그럼. 말 너무 빨리 했어요 제가. 너무 빨리 얘기를 했나? 그럼 저 뭐 음식 조금 더 얘기를 할까요?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죠. 뭐 음식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그래도 남성보다는 여성이 더 많이 사용을 맞습니다. 하기 때문에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여성 쪽에 가중치를 조금 두는 편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특히나 이제 네이버를 사용을 할 때는 또 연령대도 조금 영향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령대에도 가중치를 두는 편이거든요. 가중치를 두실 때 네. 대부분 이제 100으로 돼 있을 때 저희가 이제 수정을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90, 100으로 두기도 하고 100이랑 110 두기도 하고 이렇게 좀 이제 막 마케터분마다 이제 그거는 다 취향이 다른데 있죠. 네. 그러면 어느 거를 좀 선호하시는 어떻게 가중치를 설정하는 걸 좀 선호하시나요? 이거는 뭐 차이는 없어요. 뭐 사실은 음식 같은 거 하다 보면 뭐 네. 미성년자들은 거의 구매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뭐 80, 70 이렇게 세팅을 한다든지 음. 아니면 아예 꺼놓는다든지 방식이 있고요. 아니면은 뭐 그분들 100으로 두고 뭐 잘 구매하는 뭐 3060 쪽에 조금 가중을 주고 싶으면은 뭐 4050 쪽에 뭐 10 정도 둔다든지 그 정도 세팅을 하고요. 저는 올리는 편입니다. 낮추는 편이 아니에요. 이게 또 추가로 이게 좀 헷갈려 하셔서 손해를 보시는 분들도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가 그 네이버 쪽에 그 가중치 설정하다 보면 만약에 이 성별로 설정을 할 때 남자, 여자 그리고 알 수 없음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알 수 없음을 꺼놓으시는 분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알 수 없음을 끄면은 저희가 이제 로그인을 하지 않은 고객이나 이런 사람들한테는 광고 노출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생각을 해보시고 설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추천합니다. 저는 약간 또 이것도 좀 다른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네. 뭐 단일 매체로 하면 알 수 없으면 꺼도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근데 리타게팅을 같이 할 거면 알 수 없으면 끄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확실한 모수를 확보하는 거를 선호하시는군요. 네, 어차피 구매를 하려면 로그인 해야 되는데 그때 잡히기 때문에 알 수 없으면 저는 끄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렇고 선택. 선택. 네, 시즌성 검색 광고. 그래서 패션 얘기했고 제철 음식 얘기를 했고 진짜 그거 얘기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시즌성 검색 광고 준비를 보통 언제 해야 되냐고도 많이 물어들 보세요. 그렇죠.
한세 마케터님은 언제부터 준비하시나요? 저는 기본적으로는 한 2개월 전부터 아, 계획을 2개월 전. 네, 왜냐면 이제 배너 광고를 무조건 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GFA나 메타나 사실 소재 이제 그런 게 필요하잖아요. 이미지에다가 아, 그죠. 그런 거를 이제 사실 만들면 그 여러 가지 이제 만들긴 하겠지만 그거에 이제 모든 게 다 잘 맞을 거라는 그게 잘 판매 잘 일어나고 클릭 잘 일어나고라고 할 거라는 이제 보장이 없기 때문에 테스트도 해봐야 되고 하는 그런 기간도 있고 그리고 이제 광고주님이랑 소통을 해서 또 광고주님이 원하시는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 효율이 잘 나올 것 같다는 그런 소재를 또 만들어 찾아내야 되기 때문에 2개월 전부터 뭐 급하게는 아니지만 천천히 좀 준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준비하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상세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미리 준비해 주시는 게 맞고요. 그래서 상세 페이지나 소재나 다 뭐 일렬적으로 이렇게 소구점이 일렬로 되는 게 좋거든요. 네네. 그래서 타겟을 정하면은 거기에 맞게끔 이렇게 세팅하는 게 좋기 때문에 이런 거는 2개월 전 준비는 상세 페이지랑 상품 준비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네. 광고는 한 달 전만 해도 충분히 될 것 그렇죠. 같아요. 네, 맞습니다. 한 달 전에는 그래도 준비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 그렇죠. 저희가 세팅을 하고 타겟다 소재도 만들고 그 소재 어떻게 당일에 만들어요. 그렇죠, 어려워요. 소재 같은 경우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한 달 전부터 준비를 하면은 거의 되는 것 같아요. 이 말이 나와서 하실 말씀 다 하셨나요? 네네네. 네, 이 말이 나와가지고 준비 기간 말이 나와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업체마다 다르긴 한데 상이하긴 한데 정말 큰 업체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1년짜리 플랜을 짜놓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저희가 1월부터 12월까지 저희가 익히 알고 있는 그런 이슈들도 많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리 준비해 놓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서 이제 저희가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거는 1월부터 12월까지 근데 저희가 1월부터 3월까지만 좀 편하게 얘기를 하면은 1월에 예를 들어서 설날 있죠. 네. 그래 또 뭐 있나요 1월에? 1월에요? 1월에 설날 있고 여행 많이 가는 시즌이죠. 그래요? 그리고 또 있고 2월에는 발렌타인데이 있고 네. 그리고 이제 뭐 그때는 제가 뭐 주로 맡고 있는 화물 업체 같은 경우에도 원룸 이사를 가야 되니까 이제 개강을 하기 때문에 이사 시즌이기 때문에 화물 뭐 그런 쪽으로도 뭐 용달 이런 쪽으로도 많이 하고 3월에는 뭐 개강이니까 개강에 맞춘 그런 맞춤 준비들이 다 필요해요. 사실 이게 이슈마다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마케터분과 상의를 해서 광고를 잘 준비해 보는 게 광고 효율을 낼 수 있는 방법이고 사실 저희 공식 광고 대행사니까 저희 네이버 공무원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한테 뭐 이런 거 저희 뭐 대행한다고 대행비 받는 것도 아니고 컨설팅 해드리고 뭐 이제 가장 좋은 광고 효율을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맡겨주시면 이런 거는 저희가 광고 효율 잘 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DB 업종도 준비할 게 많네요. 많죠. DB 업종은 키워드 같은 걸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이 걸리기는 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EC 업종보다는 그래도 준비할 수 있는 시간 짧은 시간에도 준비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DB 업종 같은 거에는 전문성 있는 마케터를 만나면은 준비 기간이 짧을 것 같고요. 맞습니다. EC 업종 같은 경우에는 소구점 잡고 소재 만들고 상세 페이지 만들고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렇죠. EC 업종 같은 경우에는 한 달 전에는 같이 상담을 해주시는 게 좋다. 맞습니다. 라고 정리를 하는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네. 이거 전문성이 중요해. 여기 한세 마케터님한테 연락 주시면은 DB 전문이거든요. DB는 좀 제 전문이죠. 이거 이제 제철 음식 이런 거 하시면은 저한테 전문이시니까. 근데 DB 같은 네, 경우에는 사실 시즌성도 있긴 하지만 좀 여기는 시즌성도 물론 있지만 문제는 아니지만 그 평일이랑 주말도 광고하는 것도 다르고 오전 오후 송출되는 거 뭐 그 키워드에 맞춰서 단가 조정하는 것도 다르고 정말 만질 게 많거든요. 왜냐면 제가 요즘도 느끼는 거지만 그 EC 같은 경우에는 EC 상품의 경우에는 파워링크에서도 할 수 있고 쇼금에서도 할 수 있고 메타에서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DB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화물이라고 치면은 이거 EC에서 팔 수 없잖아요. 네. 그래서 파워링크에 뭐 물론 입찰가도 거기다 투자를 하는 게 맞지만
거기에다가 이제 그 뭐 시간이나 뭐 이런 것도 많이 쓰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게 사람들이 그 언제 많이 클릭하고 언제 많이 보는지도 분석을 해서 입찰가도 뭐 조정을 해야 되고 한 달 예산이 또 정해져 있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평일, 주말, 오전, 오후 다 이제 키워드 입찰가도 또 약간 나눠서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을 되게 저희 많이 했어요 오늘. 그러네. 많이 빨리 했어요. 내용 자체는 정말 유익한 지금 딱 시즌 좋게 들어왔어요. 네, 저희. 그렇죠. 이렇게 여행사도 여행사 여기서 말씀드려. 있고 이제 그러면 또 저희 뭐 웬만한 거 다 얘기하긴 했는데 그래도 창업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빼놓을 수가 없죠. 아 창업업종도 사실 시즌이 있는 것 같아요. 시즌이라기보다는 지금 핫한 키워드들이 맞아요. 있는 것 같아요. 핫해요. 지금 창업을 막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매달 시즌이죠 이거. 매달 시즌. 그죠. 근데 지금 또 창업하면은 네. 떠오르는 업체 딱 하나가 있을 텐데 아. 어떤 업체가 생각이 나실까요? 혹시 요화정 맞습니다. 사실은 뭐 몇 달 전, 뭐 작년만 하더라도 네네. 탕후루가 나왔을 텐데 이번 연도는 뭐 요화정의 시대라고 할 수 있죠. 꽃이죠 꽃. 그죠? 지금 뭐 요거트 쪽으로 창업이 되게 핫하잖아요. 네. 사실 트래픽도 많이 몰리고 있는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키워드 같은 것만 잘 잡으면은 창업 업종은 네이버 파워링크에서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제가 알기로 요화정만 지금 요거트 파는 게 아니라 요거트 업체가 우후죽순 지금 생겨나고 있는 걸로 아는데 맞습니다. 요런 경우에는 원래 신규 업체가 네. 파워링크에서 광고를 하려고 하면 네, 원래 질 높은 DB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그렇죠. 창업 업종에서 정말 광고비가 너무 많이 들잖아요. 진짜 새우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우등 그냥 터지는 거예요. 이제 등 터지는데 그냥 다니는 거죠. 근데 뭐 사실 이런 이제 시즌이라기 하기엔 유행을 타버리면은 네. 이런 것들도 파워링크에서도 효과를 볼 수 있다. 유행 빠질 때까지 네. 계속 그래요. 빠질 때까지 할 수 있죠. 창업업종 같은 경우에도 확실히 지금 유익한 효과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창업 업종도 사실 파워링크 싸움 중요하죠. 근데 이제 메타 광고도 사실 이게 빼놓을 수가 없긴 하잖아요. 그렇죠. 그 창업업종의 매체를 제안을 드리자면은 당연히 메인은 파워링크고요. 네, 메인이죠. 서브가 네. 메타 광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너 광고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워링크 메인이고 파워링크 특징을 알려드리자면은 DB의 질이 높겠죠. 네. 당연히 왜냐하면 관심 있는데 들어온 거니까. 그렇죠. SA 광고 특징이죠. 문 열고 들어온 거예요. 문 열고 들어온 거. 맞습니다. 문 열고 들어온 거고 네. 메타 광고 배너 광고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주력이 될 수가 없어요. 메타 그래요, 광고는 맞아요. 주력이 될 수가 없어요. 메인은 절대 아니고 당연히 메인은 파워링크로 가져가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서브로 메타 광고를 가져가야 되는 게 맞고요. 네. 배너 광고 많이 있는데 뭐 네트워킹 광고라고 할까요? 네, 이것도 조금 쓸 수가 있는 게 이거 두 개 나눠야 될 것 같아요. 파워링크랑 메타 네트워킹을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그리고 신규인지 기존인지 네. 그 브랜딩이 어느 정도 됐는지 안 됐는지 따라서도 어느 매체를 쓰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 차이를 저희가 둘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조금 나눠 봅시다. 네, 맞습니다. 네, 네트워킹 광고 뭐 당연히 대장은 GDN이고 네, GDN. 뭐 ADN도 있죠. 있을 거고 뭐 모비엄도 있을 거고 뭐 네. 많이 있겠죠. 뭐 이런 것들 네트워킹 광고 네. 뭐 특징이랑 같이 얘기를 하면서 파워링크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CPC인데 창업 키워드 자체가 워낙에 경쟁이 많이 되다 보니까 맞아요. 너무 비싸요. 너무 비싸요. CPC 너무 비싸가지고 너무 비싸서 광고비 이 중에서 제일 많이 들고요. 네. 대신에 질 높은 DB를 얻을 수 있다. 맞습니다. 얻을 수 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네. 만약에 홈페이지조차도 잘 꾸며져 있지 않고 광고 예산도 100만 원 미만이고 그러면은 저희가 근데 창업을 해야 되는데 파워링크 광고로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하면은 정말 어려운 문제다. 힘들어요. 그럼 이제 조금 생각이 달라질 수 있어요. 맞아요. 그러면은 이제 파워링크에서는 창업
요런 쪽으로는 뭐 음식점 창업, 술집 창업 요런 키워드들은 너무 비싸가지고 맞아요. 이런 경우에는 저희는 이제 세부 키워드로 조금 시작할 수는 있거든요. 그래도 이제 시작을 한다면은 그 지면을 그래도 최대한 많이 사용하는 쪽으로 PC 쪽은 지면을 최대한 넓히고 DB 쪽을 DB를 모바일 쪽은 그래도 이미지형 서브링크나 네. 뭐 이미지형 서브링크가 제일 효과가 좋죠. 그렇죠. 최대한 많이 보일 수 있게. 그렇게 많이 보이고 뭐 이미지로 어필을 한다든지. 네. 그리고 문구 같은 거는 그래도 저희가 최대한 소구점을 잡아가지고 반영을 해드리기 때문에 네. 파워링크가 아예 효과가 없다고 볼 수는 없고요. 그리고 100만 원 미만이라도 좀 진행은 가능하다.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파워링크 어려우면은 메타나 네트워킹 광고 써가지고 싼 거 해가지고 광고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러면 이제 DB의 질이 그러면 이제 참사가 아닙니다. 애매하게 할 거면은 저는 파워링크 세부 키워드 잘 잡아가지고 좀 믿을만한 마케터한테 맡기시는 걸 첫 번째로 추천을 드리고요. 맞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래도 우리는 좀 장기적으로 할 수 있다. DB를 놓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조금 정석대로 아니야 정석은 아니고 좀 브랜딩 효과를 누리면서 가겠다 하시면은 뭐 메타 광고나 네트워킹 광고로 일단 인지부터 끌어올리고 가는 방법이 있어요. 장기적으로 봐야겠죠. 그때 그렇죠. 장기적인 그 싸움이 될 겁니다. 처음부터 DB가 질 높은 DB가 올 수는 힘들죠. 신규 업체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뭐 상황 따라서 너무 다를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만약에 창업을 좀 핫한 뭐 요거트나 오늘은 이제 그거기 때문에 시전. 시즌이기 때문에 그런데 뭐 신규 업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런 거는 상담을 디테일하게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좀 그 사정도 알아야 되고 내부도 이제 알아야 되니까. 네, 그런 컨디션에 따라서 워낙에 예산이랑 또 광고주부님들의 상황 차이도 그렇죠. 심하기 때문에 네. 그렇게 볼 수가 있고 그럼 제가 신규 업체를 지금 말을 했고 네. 그러면 이제 기존 업체들이 또 나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존 업체가 그러니까 영업이 안 되는 건 아니고 뭐 광고비가 뭐 200만 원 정도 쓸 수 있다. 근데 뭐 브랜딩 되는 수준이 엄청 좋지는 않아요. 약간 요런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네. 뭐 확실한 효과를 항상 원하시는 효과는 엄청 대단하지만 그 정도의 효과가 안 났던 분들 그런 분들은 어떻게 광고를 해야 되냐 그러면은 저는 파워링크에 올인 말씀이신가요? 파워링크에 올인도 괜찮고요. 그러니까 제가 한번 해봤던 경우에는 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일단 정말 희귀한 경우긴 한데 네트워킹 광고에서 효과를 봤던 경우거든요. 되게 장기적으로 가져가시긴 했어요. 그러면은 이게 결국에는 그래서 광고라는 게 너무 단기적으로 보시지는 마셨으면 좋겠는 맞습니다. 게 이 광고비를 썼는데 당장 이번 달에 전환이 안 찍혔다고 해서 전환이라는 건 당연히 문의 온 거랑 그렇죠. 실제로 창업한 게 전환 기준이 되겠지만 안 왔다고 실망을 하시기보다는 네, 첫 달에 한 게 두 달에 올 수도 있어요. 그럼요. 네. 그러면 이제 뭐 간접 전환으로 찍히겠죠. 네. 그렇게 이제 브랜딩적인 효과는 나중에 결국에는 돌아오기 때문에 그렇죠. 버틸 여력만 있다면 저는 브랜딩적 효과를 보시는 것도 저는 추천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창업이긴 하지만 약간 애매한 포지션에 위치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여기도 선택지가 두 개인 것 같아요. 그 경우가 제일 그런 것 같아요. 메타 광고랑 네트워킹 광고를 조금 써보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리고요. 그렇죠. 두 번째로는 애매하게 이제 200만 원이면 애매하게 뭐 10만 원, 30만 이렇게 하실 거면 200 그냥 파워링크에 하는 게 효과는 확실할 겁니다. 파워링크가 제일 직방이에요. 그리고 특히나 요즘은 청년 창업도 많아졌어요. 네. 그래서 메타 광고가 오히려 효과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그쪽에서 이제 활동하는 사람들이 약간 서브로 창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청년 창업을 준비할 때 눈에 많이 띄면 사실 그 브랜드를 나중에 찾아볼 가능성도 높거든요. 맞습니다. 요새 트렌드가 조금 바뀌었죠. 네, 맞아요. 광고도 매번 트렌드가 바뀌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전에는 후킹성 소재가 워낙에 잘 먹혔다면은 요즘에는 그냥 뭐 브랜딩적 소재들이 생각보다 효과가 있거든요. 네. 뭐 감성 있는 소재와 네. 아니면은 이 창업주 그러니까 이 광고주의 스토리를 따라서 창업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기존 뭐 정규 트랙이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네. 제 생각에는 당연히 뭐 월
월 매출 얼마, 뭐 월 매출 5천만 원 달성, 뭐 몇 호점 성공 창업 뭐 이런 식으로 네, 눈에 딱 띄는 거. 소규모 창업 5천만 원 창업 가능 뭐 이런 것들이 뭐 메인이었다고 생각을 한다면 요새 트렌드는 그렇지 않아요. 신규 창업의 경우에는 아까 한세 마케터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트렌드가 맞아요. 네. 메타 그런 경우에는 네. 그런 정말로 감성을 노려보겠다. 2030 창업을 노려보겠다. 소규모 창업인데 감성을 노려보겠다. 철학이 있다. 이러시는 분들은 메타 광고랑 네트워킹 광고를 소재 잘 뽑아서 진행하시는 진짜 잘 거. 뽑아야 돼요. 진짜 잘 뽑아. 이거는 정말로 잘 뽑아야 돼요. 그 방법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가 있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네. 그러니까 이렇게 간 거죠. 신규.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 애매한 상태. 네네. 이제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는 상태. 네. 라고 하시면 이때부터는 창업이 할 게 정말 많아지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정말 미디어 믹스를 누가 최적으로 짜줄 수 있느냐. 이건 정말 마케터 싸움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때는 저는 이제 다양한 매체를 미디어 믹스 해줄 수 있는 마케터를 찾아가라고 말씀을 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음. 진짜 규모가 있다. 방중하러 나와서 네, 규모가 있는 상이다라고 하면은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파워링크를 차라리 꺼버리고 그냥 북업만 돌리는 것도 무슨 소리세요? 그거 그래 맞습니다. 브랜드 검색 광고를 해줘야 되는 거는 맞아요. 네, 이게 인지도가 하는 좀 제법 있다면은 불검 자체가 지금까지 저희가 배너 광고해서 인지를 끌어올린 거를 네. 말 그대로 이제 전환 매출로 잡겠다는 거거든요. 네, 브랜드 맞아요. 검색 광고를 하겠다는 거는 불검 자체가 이제 그래도 광고비가 어느 정도 들지만 그러니까 지금까지 광고했던 걸 싹 회수하는 느낌이기 때문에 수확하는 거죠. 그렇고 어느 정도 규모가 있으면 파워링크는 끄면 안 돼요. 파워링크 창업의 꽃이기 때문에 네, 파워링크 무조건 메인. 세부 키워드는 효율이니까 네, 세부도 잘 잡고 메인도 잘 잡아야 돼요. 다 잘 잡으면 이제 가장 좋죠. 다 잘 잡아야 되죠. 왜냐하면 이제 그래도 인지도 있는 광고주님들께서는 거의 광고비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정말로 다 가져가시는 걸 이거 다 빠짐없이 매체 다양하게 쓸 수 있는 네, 마케터가 좋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브랜드 검색 광고 꼭 하시는 걸 진짜 추천드립니다. 브랜드 검색 광고 좋은 멘트였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어느 정도 얘기를 드린 것 같거든요. 말씀 패션, 많이 주셨죠. 패션, 제철 음식, 여행사, 창업, 네, 맞습니다. 유행하는 업종들 이런 것들 추천을 드렸고요. 지금 질문을 조금 받아도 괜찮을 것 같은데 네. 특히나 이쪽 관련해서 업종 하시는 분들은 지금 질문 주시면은 제가 디테일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전화번호로 전화 주셔도 여기 저희가 전화번호. 여기 전화번호 전화 주셔도 저희가 전화 상담도 가능하거든요. 맞습니다. 물론 여기서 지금 말씀해 주셔도 되지만 그래도 약간 좀 꺼려지거나 아니면 또 개인적으로 그냥 1대1로 상담을 받고 싶다 하는 분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위에 있는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상담 잘 도와드리고 컨설팅 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의 받고 있습니다. 여기 전화 주셔도 되고요. 이 패션 업종, 제철 시즌 네, 키워드, 음식 업종, 시즌석 창업 업종 이쪽 분들은 관심 있으신 분들 문의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한 2분만 기다려 볼까요? 2분만 기다려봅시다. 아니면 DB 관련해서 네. 한세님이 한세 마케터님이 네네. 조금 설명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DB요? 네. DB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정도는 그 관리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키워드 입찰가 높은 거, 뭐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창업, 뭐 화물, 인테리어 이런 부분은 사실 왜냐면 또 이제
광고를 이제 할 때 끌 때 이거 켤 때 끌 때가 확실하시거든요. 왜냐면 이제 인테리어를 할 수 있을 때 문의를 이제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럴 땐 또 켜고 이제 뭐 그게 아닐 때는 입찰가를 좀 낮추고 끄는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왜냐면은 만약에 주말이나 저녁 늦은 시간대나 이런 때 이제 바로 이게 그 문의받는 거 전화를 이제 받거나 이렇게 상담을 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입찰가를 조금 낮춰가지고 순위를 조금 낮춰서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말씀드렸다시피 그 개강 시즌이나 아니면 이사를 짐을 이제 옮겨야 하는 그런 시즌에 이제 광고비를 더 많이 태워야 되는 건 사실 이게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는 이제 입찰가를 크게 또 관리를 또 해야겠지만 품질지수 이런 것도 관리하면 어느 정도 40%까지는 이제 누수를 줄일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관리를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뭐 그 병원 같은 경우에도 사실 시즌성 키워드 관리하는 그러네. 것도 네,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병원 같은 경우에도 시즌성 키워드 있죠. 네. 뭐 제가 병원 관련해서 업종 하나 관리하고 있는 게 있는데 네. 병원도 뭐 성형외과도 있고 뭐 탈모 이런 것도 있거든요. 맞습니다. 뭐 성형외과의 경우에는 특히나 뭐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렇죠. 뭐 수능 전부터 맞아요, 진행을 맞아요. 해가지고 네. 수능생들 타겟으로 광고도 진행이 가능할 거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학교 이제 방학 이제 뭐 종강했을 때 그 이후에 이제 그죠. 시술을 하거나 하기 때문에 그럴 때도 입찰가를 높이고 메타 광고도 잘 준비해서 그때 많이 뿌려야죠. 쌍꺼풀 수술이나 이런 거 소재 잘 뽑아야겠죠. 네. 소재. 뭐 혜택으로 네, 프로모션으로 가면 프로모션 강조한 소재를 써도 되고요. 방학 종강이면은 뭐 이것도 다 프로모션 비슷하죠, 네. 거의 뭐. 그리고 병원 같은 경우에는 DB이기 때문에 사실은 다른 것보다 광고 세팅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광고 세팅이라고 하면은 사실은 뭐 잠재 고객 캠페인을 사용하는 분들이 있겠죠. 뭐 메타 광고를 하는데 잠재 고객 캠페인을 한다. 그럼 인스턴트 양식을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인스턴트 양식을 쓰는데 이 질문의 질이 사실 굉장히 중요하고 네, 맞습니다. 질문 질을 통해서 인스턴트 양식에서도 질 좋은 DB를 뽑아가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러면 뭐 앞선 질문 두 가지가 되게 딥하게 물어본다든지 네. 그래서 이제 정말 관심 있는 사람들만 대답하게끔 그렇죠. 유도를 한다든지 그래서 인스턴트 양식이면은 질문지를 올려야 되고요. 네. 뭐 그리고 또 이제 검색 광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미지 못 넣잖아요. 그리고 넣을 수 있는 게 좀 맞아요, 한정적이고. 맞아요. 그래 맞아요. 병원 자체는 검열이 심하기 때문에 파워링크 그래서 파워링크는 그래서 키워드 발굴에 그쵸. 집중을 하는데 맞아요. 거기서 뭐 저희가 확장 소재를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썸네일을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네. 정말 소구점이랑 소구점 플러스 한 줄. 키워드밖에 없어요. 네, 그게 다예요. 그리고 그래서 키워드 이제 단가죠. 왜냐면은 이게 사실 하나 보고 들어오는 개념이 아니니까. 왜냐면은 이게 뭐 정해진 이미지가 없다 보니까 뭐가 좋은지 사실 나한테 지금 뭐가 맞는지 모르니까 들어와서 비교를 해보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 완전 높은 순위에 있다기보다는 그냥 어느 정도 위치에 있으면 들어와서 이제 확인을 하기 때문에 입찰가 조정하는 거 전략도 여러 가지 필요하고요. 좀 고급스러운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잠재 고객 캠페인보다는 저는 판매 캠페인을 추천을 드리고요. 질이 훨씬 높기 때문에 왜냐하면 판매 캠페인이라는 거는 그래도 말 그대로 전환 목적 캠페인이기 때문에 애초에 저희한테 문의를 남길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한테 따라붙는 캠페인이에요. 단가가 조금 더 있기는 하지만 판매 캠페인으로 진행을 하고 이제 랜딩 페이지를 신경을 많이 쓰셔서 그러면 이제 고객 입장에서도 들어갈 게 몇 차례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들어가는 수고가 있기 때문에 그 중간 중간에 이제 허수 DB들은 이탈을 하게 돼요. 네, 그래서 남은 DB가 굉장히 질이 높아지기 때문에 맞습니다. 질 높은 DB를 얻어야 된다면 당연히 판매 캠페인으로 진행을 하셔야 되고 거기 사이에 이제 시즌이 있으면은 그런 소재들을 사용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당연히 병원 같은 전문 업종이면은 캠페인 세팅이 제일 중요하고요. 맞아요.
그 밑에 이제 소재 같은 경우에는 시즌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맞습니다. 상세 페이지도 시즌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다 정도의 네.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뭐 질문하시는 분들이 없으니까 네. 뭐 따로 영상 보신 분들도 여기로 문의를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럼 저희가 이제 무료로 상담을 진행을 해드리니까 편하게 연락 주세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는 뭐 네, 퍼포먼스 퍼포먼스 1팀의 최장원 김한세 마케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